달서구가 지난 23일 선돌마당 공원에서 선돌보도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구는 산업부 산단 환경 조성 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지난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24일 사문진 나루터에서 2025 정신적 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9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제11회 달서 북소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지난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권숙자 의원과 임미연 의원,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군 대역사관은 특별기획전 백마타고 온초인 대구 이육사를 오는 4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선보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창곡갤러리에서 손난숙 작가의 개인전 자연생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4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달서구 선돌마당 공원에서 선돌보도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공사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성된 보도교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선돌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길이 37m, 폭 3m 규모의 보도교가 조성됐습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됐으며 선돌마당 공원의 입석 1호와 선돌공원의 입석 3호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보도교를 따라 걸으며 입석을 통과해 마치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구조가 더해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돌마당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 달서선사관 등을 연계해 선자유적의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달서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선돌마당 공원 일원에서는 2025 달서 선사문화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움직이는 매머드 조형물과 반개방형 움직, 다양한 체험 부스, 선사 퍼레이드와 뮤지컬, K-팝 댄스, 달수다리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산업부의 산단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달성군이 산단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구진농공단지의 노후 공장 시설을 개선하고 거리를 꾸미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단지공단은 이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군비 10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장을 개선하고 2028년 5월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사업 대상지는 구진농공단지 인근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6천만 원으로 군은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요구율이 가장 높았던 산업단지 인근 주도로와 녹지공간 정비, 주차장 증설, 조경공사 등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무환경,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사업비로 6억 원이 투입되며 군은 구진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체감률이 높은 공장 외부 도색 및 구내 식당, 화장실, 휴게실 개보수 등을 지원해
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장기동 먹거리 상가, 성석예대 로데오 거리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삼성명가 상가를 세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 중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모여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삼성명가 상가는 2488제곱미터의 75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소매업,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해당 지역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가뭄의 단비처럼 기대하고 있고요. 달서구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명가 상가와 지역 주민들 모두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는 이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대구로 공공 플랫폼과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달서 데이를 지정해 대구로에서 1만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골목 상권 이용 인증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0원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온누리 상품권 때문에 이제 문의가 또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상인의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시장 말고는 골목형 상점가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지정들이 되어서 다른 상권도 많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배성호 성석예대 로데오 거리 상인회장은 원래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 점포였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조례로 20개, 25개로 완화해줘서 지정이 가능했다고. 제도는 정말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시장처럼 점포가 붙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골목이 저희 상인회가 다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를 좀 시켜주셔서 작은 상인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가지시고 대구로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전체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현재는 조례 완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인회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다면 향후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5월 말까지 공모 중입니다. 이번 골목 상권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변화와 상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24일 사문진 나루터에서 2025 정신적 장애인 인식 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정신적 장애인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달성습지로 이어지는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봉우 정인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은 정신적 장애인은 특정 질병을 가진 이웃일 뿐이며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신적 장애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2011년 설립 이후 공동생활가정 꿈드림하우스와 꿈이 있는 사람들, 주간 재활시설 해피하우스, 직업 재활시설 행복 울타리 등을 운영하며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9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 제11회 달서 북소리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도독 읽는 즐거움을 주제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국서문화진흥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고 이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책은 우리 인생의 맞춤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인닥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뜻이고 미래를 꿈꾸다는 뜻인데 우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더욱 책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의 각기 꿈과 희망을 만들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책품 풍선 만들기, 액작, 키링 만들기 등 33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먹거리 부스와 책 플리마켓까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에서 마련한 도서교환 부스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책으로 교환하며 책 고르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옛날에 봤던 책을 바꿔서 너무 기뻤어요. 다음에도 너무 오고 싶어요. 또한 SF 소설 작가 천선란과의 만남과 책 쉼길이라는 야외 독서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도 비눗방울 퍼포먼스와 아이들을 위한 꿈틀 놀이터가 운영돼 행사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 출판문화진흥과 생활 속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구 내에는 지난 18일 제318회 임시해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열린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재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각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주용 의원의 경로당 비상벨도입 필요, 전홍배 의원의 산불 방지와 초동 진화를 위한 제안, 신다록 의원의 청년이 뿌리내릴 수 있는 달성군 농업 지원 방안 등 3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의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9회 정례회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여성의 날은 오늘날 여성이 여러 분야에서 이룬 많은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은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진화돈 씨 이름에 걸맞게 여성이 더욱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물 약 200건이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 누구나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볼일을 보는 와중에도 위아래 사방을 살피거나 어딘가 숨겨져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를 신경 쓰며 불안에 떨었던 경험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꽃구경 등 봄나들이로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로 인해 여성들은 나들이를 나가서도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간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적발되어 불안감이 더욱 커진 만큼 어느새 여성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간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시설 설치가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제외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약 140여 개의 공중화장실 중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설치된 곳은 28개소 71대로 20%에 불과합니다.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또한 설치 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비상벨은 경광등 알림이 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여 간내 공원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고 1년에 2번 이루어지는 시설 점검으로는 불법 카메라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서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와 민간 화장실의 점검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카메라 탐지기와 CCTV 설치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조한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 장치 대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우리 구에서 진행한 대여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평균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민간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 촬영 탐지 장치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민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강화와 365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의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경북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후 그 명성을 이어가는 만큼 여성들이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면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안정과 반려문화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활동으로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달서 반려견 순찰대를 발족하고 현재 27명의 순찰대원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모로는 달서구 전역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 순찰대에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세계적인 운영과 정책 확대를 통해 반려문화 정책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경찰 순찰을 보완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안전망으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실제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06건 생활 안전 신고와 996건의 범죄 예방 신고를 접수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연수구에서는 순찰 대원들이 주치자를 발견해 경찰이 신고하거나 폭염 속에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활성화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반려견 순찰대 역할 확대입니다.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보안 등 고장, 공원 내 위험 요소 등 생활 안전 관련 신고를 포함해 순찰 활동을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반려견 순찰대의 지역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찰대는 달서구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각 동별로 반려견 순찰대를 조직해 활동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려견 순찰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 반려견 훈련사, 생활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교육을 도입하여 순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찰 대원들에게 순찰 조끼, 리드줄 등 필수 장비를 지원하고 우수활동 대원을 표창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구 예산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협약과 후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찰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달서구도 이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달서구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도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례없는 산불로 고초를 겪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저출산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제기로 저출산 문제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달성구는 출생아 수 전국 군 단위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는 하나 이에 안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 달성군의 인구는 작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자체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대구 관내 타 지자체들의 정책에 준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과 정책들이 유사한 형태를 띠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시적인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군의 공공산후조련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련이란 지역 거주민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로 2013년 제주 서귀포에 처음 건립된 이후 전국 21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련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련 현황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련 2주 평균 이용료는 346만 가량이며 공공산후조련 평균 이용료는 175만 원으로 민간 대비 약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인근 경북 경남에도 설립이 되어 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5%가 비용 부담을 꼽았고 특히 24세 이하의 젊은 산모의 경우 산후 우울감을 겪는 대상 중 86%가량이 비용 부담이 요인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2조 17에 따르면 시, 군, 구도, 수요의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련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특히 세대에 대한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달성군의 저출산 정책을 관장할 상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달성군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사업은 대부분 유사 업무와 관련된 팀이나 과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과 증가에 따른 과정으로 관련 정책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정책만을 관장하는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가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며 제주도는 저출산 고령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고 경상북도도 또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업무와 기능을 국체제인 저출생 극복 본부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동시에서는 인구 정책과 내에 출산 장려팀을 편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의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 백마타곤 초인 대구 264를 4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민족시인이자 독립투사 이육사의 대구 활동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의 독립운동, 시작과 언론활동,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구에서의 발자취를 삼부구성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장진홍 의거 연로 당시 수감번호 264를 사용하며 대구 264라 자칭했던 사연과 대구 지역 신문에 기고했던 글과 사진,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도 소개됩니다. 전시는 당시 감옥을 연상케 하는 공간 연출과 함께 안동 264채로 글자를 디자인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개막식은 4월 30일 오후 3시 대구 근대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 기간 중 다양한 연계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참꽃 갤러리에서 손난숙 작가의 개인전 자연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난숙 작가는 대자연 속 생명체의 기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한국 화가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드는 대담한 분놀림을 통해 생명의 조화와 자연의 에너지를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이 전하는 깊은 운율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 관람객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시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GS 리테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가족 돌봄 청년, 은둔형 외톨이, 시설보호 종료 아동 등 복잡해진 복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민관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GS 리테일은 지역 내 GS25 편의점을 거점으로 위기 징후가 있는 주민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달서구는 해당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에 나섭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건강클럽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클럽은 고령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구성된 소모임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청춘, 한걸음 교실, 세대 공감 워킹 토킹 교실, 뇌 튼튼 행복 교실, 힘찬 100세 교실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며 4월 중 AI IoT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참여 희망자를 신규 모집 중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외 내벽 도색, 옥상 방수, 오후 배관 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승강기 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시
올해 신설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에 높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선정된 29개 중 8단지가 이전 설치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군은 실제 소요되는 이전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원 사업 보조금은 각 단지의 관리 주체와 협의를 마친 후 5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군은 효율적인 지원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 주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11월 말까지 모든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가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를 운영하며 주민 대상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걷기 좋은 길을 홍보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빵빵이와 함께 건강 걷기 프로그램은 2024년 대구시가 주최한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공모전에서 선정된 달성군의 걷기 좋은 길 10개 코스를 활용해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걷기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가 배부되었으며 군은 주민들이 걷기 코스 완보 시 스탬프를 찍어주어 걷기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코스 시작점이나 중간 지점 부근에서는 달성 건강 빵빵이가 배치되어 혈압, 혈당 측정 등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고 체육 지도자의 걷기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지도, 족저업 검사 등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달성군 걷기 좋은 길 10개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달성군 홈페이지의 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당중학교가 교내 갤러리 봄이응 예술공감터에서 학교 안 작은 전시회 꿈의 캐비닛 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꿈의 캐비닛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25명의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벽화, 조소, 공예 등 약 7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창작한 예술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교사와 학부모는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참여한 작가들과 차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작품에 담긴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첫 번째 전시에 참여한 1학년 이규림 학생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친구들이 보고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학년 강은주 학부모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전시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이 전시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미양 교장은 꿈의 캐비닛전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등학교가 지역대학 연계 진로 중심 소인수 수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화원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희망 전공에 맞춘 다양한 소인수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은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기관인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수리와 인공지능, 철학, 국제경제, 심리학, 보건 등을 개설하여 대학 수준의 다양한 심화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심화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3단계를 완료하고 선돌공원 일대의 선사시대 체험 콘텐츠를 확장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실제 크기의 움직이는 매머드, 운집 체험 공간, 선돌 정원 등이 조성돼 역사적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마지막 4단계 조성을 통해 선사시대 변천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낼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테마거리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교육 체험의 장으로 달서구의 대표 역사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17일 취약계층 30세대에 건강식품을 전달하는 건강업 행복 플러스 행사를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영양균형을 도왔습니다. 이어 4월 22일에는 가야축산이 한우 시골 수제비 밀키트 200팩을 취약계층 100세대에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삼 어르신 마음 탄탄 교실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정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삼동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2호선 산업단지역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청장 및 시군 의원과 이곡 이동통호회,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과의 대공봉사단, 코끼리 봉사단, 홀드민턴 봉사단, 다운 봉사단이 참석했으며 성서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교통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신당마을이라는 메시지로 온기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 월성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와 꼬마 농부들의 텃밭이 조성돼 아이들은 직접 물을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혜진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도서관에 시집 340여 권을 기증하고 인성학교 운영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세대를 위한 선물과 무료 요가 교실 운영으로 아파트의 활기를 더하며 새로운 아파트 문화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공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5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1억 9천만 원이 투입되며 이는 대구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디지스토어와 연계한 과학창의학교 운영과 다문화 가족 지원, 영어 코딩 독서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달성형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도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달성 에코 캠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오는 7월까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달성 습지와 비슬산에서 생태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첫 캠프에는 세연초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두꺼비 알을 관찰하고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도 공교육을 보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